마지막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 내용 달라고 하셔가지고 잠시만요. 기초 내용 끝났고 이제 슬라이도까지 해봤고요. 슬라이도 만드는 거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하시면 말씀 주시면 슬라이도 만드는 방법 해볼 거고요. 아니면은 다음으로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도를 만드는 거는 해봤는데요. 네. 슬라이도 만든 거를 파워포인트에다, 슬라이드에다 넣는 거가 조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지금, 아, 네네. 교수님. 자, 여기 들어가셔서 확장 프로그램에 아,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교수님들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슬라이도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돼요. SLIDO 슬라이도 클릭을 해주시고요. 슬라이도 크롬에 추가하기. 자, 크롬에 추가하기를 하시면 네, 추가가 되었죠? 추가가 되고 얘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자, 슬라이도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슬라이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사인업을 해주세요. 계정으로, 똑같은 계정으로. 교수님 아, 학교 교수님, 웹엑스 쓰시면 웹엑스로 하셔도 돼요. 예, 지금 하니까 되네요. 예, 예, 지금 아, 됐습니다. 잘 지금. 되셨어요? 예, 예, 예. 지난번에 해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아까 안 실행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됐었는데, 예, 좀 반응이 느리네. 예,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반응이 느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셔서 네, 이렇게 문제를 계속 내셔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 들어갔고요. 이제 구글 설문지 기초 한번 해볼게요. 설문지 기초. 네. 음, 구글 폼즈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 응답 수집에서 스프레드시트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테마나 글꼴 변경하는 거, 응답 유형에 따라서 질문 만드는 거, 부가 기능 설치하는 순서대로 할게요. 자, 구글 설문지는 점 9개에서 설문지를 클릭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강의 자료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기 신규 눌러주시고 설문지 네, 설문지 눌러주신 다음에 빈 설문지 이렇게 꺼내주세요. 자, 구글 설문지를 꺼냈다 1번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구글 설문지 어떤 내용의 설문지를 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해요. 퀴즈. 우리 교수님들 아까 이미지 퀴즈 같은 거 여기 Q&A 아까 이미지를 퀴즈로 가져온 거 없었나요? 잠시만요. 위생관리 수업에서 퀴즈를 이미지로 하나 된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아이고 교재네. 잠시만. 문제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문제를 시험 문제를 하나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고 자 메이크업숍 위생관리에 관련된 거를 연결앱을 구글 문서로 해주시면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우리 공유 수업 이 지형에 넣지 말고 제가 공유 드라이브에다 넣어 드릴게요. 그럼 교수님들도 꺼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진 여기. 여기도 많이 있네요. 여기도 많이 있는데. 네. 여기서 하나 가져오셔도 되고 음. 어떤 거든지 가져오셔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교수님.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 앱을 문서로 해서 문제를 하나 가져오세요. 저는 이 문제, 메이크업 문제, 메이크업 위생관리 문제에 대해서 가져올게요. 자, 제목 없는 설문지, 여기에서 메이크업숍 위생관리에 대한 설문지, 퀴즈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자, 그리고 얘를 퀴즈로 할 거니까 여기 설정으로 가셔서 퀴즈 만들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퀴즈 틀린 문제 정답 점수 이런 거 풀면은 바로 응답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제해 놓으면 못 보겠죠. 이렇게 틀린 문제도 보고 정답도 보고 점수도 보고 평상시에 시험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 교수님이 수업한 다음에 바로바로 퀴즈 내고 오답 정리 내게 하시려면 이렇게 설정 값을 해놓으시면 학생들이 틀린 문제 보고 오답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퀴즈로 만들어 놓으면 기본 점수가 1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을 만약에 이걸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려서 점수를 자동으로 가져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직을 딱 제한을 하고 응답 횟수를 1회로 해놓으면 점수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구글 클래스룸에 자동으로 점수까지 와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점수를 기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질문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 놓고 하면 학생들이 서로 컨닝을 못 하겠죠. 순서대로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질문 순서가 막 섞여요. 그리고 결과값 보기는 교수님이 보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는 수집할지 수집할지 말지는 해 주시고 기본값을 필수 질문으로 지정하게 되면 앞에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요게 필수 질문으로 안 되어 있으면 음 문제를 풀지 않았는데도 넘어가게끔 되겠죠? 이렇게 퀴즈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 제목 없는 질문에 가서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문제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세요. 자, 메이크업숍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기자재들의 위생이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고 교수님 여기에 요렇게 사지선다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구글 응. 구글 문서는 이렇게 잘못된 거 오타도 다 잡아 주는데 요걸 그대로 드래그 하셔 가지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한 개 한 개씩 쓰지 마시고 여기다 갖다가 통으로 붙여 넣으면 얘가 통으로 1, 2, 3, 4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혹시나 "야 1 번이 답이야. 2 번이 답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 번호도 번호도 삭제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뒤로 가게 하면 요거 삭제한 거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번호도 안 보이게 설정을 해 주시고 여기 요 값도 섞어서 해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 물걸레가 빨간 표시되니까 해 놓으시고 여기 점 3 개를 가지고 옵션 순서 무작위로 섞기 요렇게 해 놓으시면 얘가 무작위로 섞어져서 이 순서대로 안 나오고 여기 지금 1 번, 2 번, 3 번, 4 번도 없앴기 때문에 이 막 섞여서 나와서 어떤 번호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죠. 요렇게 한 다음에 답안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있으니까 답안지를 보시고 정답 1 번에 2 번인 것 같아요 답이. 2 번은 3 번이고 3 번은 3 이고 4 번은 1 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답이 있으니까 정답이 2 번이잖아요. 요거 답안을 클릭하신 다음에 답을 2 번으로 클릭을 해서 완료 버튼을 해 주셔야 이게 정답 표시가 잘 되어서 채점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항상 미리 보기를 하셔서 내가 답안을 잘 체크할 수 있는지 제출 버튼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점수 보기 네 0.5 돼 있네요. 왜 답안이 예 눈썹을 다듬는 아 얘가 어 보세요. 이게 문제가 눈썹이 답인데 여기 가서 2 번이라고 제가 해 버렸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뒤죽박죽 됐으니까 제가 2 번째 가 가지고 눈썹을 해야 되는데 자외선 소독기를 클릭 두 번째 있는 걸 소독을 클릭을 해서 답이 틀렸다고 나왔죠. 왜냐하면 얘가 이 순서에 가 있지 않고 섞여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응답이 1개 나왔죠. 제가 응답을 했기 때문에. 네.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응답 하나 했다고 나와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퀴즈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 URL을 줘서 학생들에게 퀴즈를 풀도록 요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요렇게 네. 질문을 사지선다형 퀴즈를 만들고 한꺼번에 넣으면 돼요, 교수님. 이거 한 개씩. 교수님, 근데 저는 그 밑에 답안이라는 게 안 나오는데 뭐 설정을 빼먹어서 밑에 그러는 거야? 답안이라는 이게 안 그게 나오면 교수님 여기 퀴즈로 만들기 요거 안 하셔서 그래요. 설정으로 아, 가셔서 퀴즈로 만들기. 퀴즈로 만들, 예. 네. 퀴즈로 만들어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설문지는 답이 없죠. 예, 나오네요. 예, 예.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설문지는 답이 없죠, 당연히. 그죠? 그냥 데이터 조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응답이 이렇게 나오면 스프레드시트에 요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만들었다. 번 눌러 주실까요? 좀 천천히 갈까요?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수업하면 바로 6일 날 시험 봐야 되네요. 뭐 5일 날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저기 시험 등록. 진도가 진도가 지금 구글 설문지 하고 있죠? 천천히 나갔더니 진도가 많이 안 나갔어요. 구글 폼즈 오늘 하고 스프레드시트 저 다음 주에 하고 오전에 구글 클래스룸 좀 했죠. 구글 클래스룸은 지메일 나머지 하면 되겠네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등록하고 하면 되긴 하겠네요. 네. 좀 빠듯하긴 한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시험 접수하는 거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많이 안 들으셔 가지고 시험 접수를 몇 분이나 하실지 모르겠네요. 교수님은 트레이너 시험 보셔야겠죠? TSA? 예, 저는 할 생각인 거. 네. 그러면 TSA 그 문제도 만들어 갖고 제가 갖고 갈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한 바우처 얻어야 되는데. 제 바우처도 얻어 갖고 갈게요. 15달러짜리. 아, 예. 네네. 음 네. 이렇게 해 주셨고요. 자 응답으로 가셔서 자 이 설문을 만들거나 또는 퀴즈로 만든 응답을 스프레드시트에 연결해서 결과값을 받을 때는 여기 눌러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은 기존의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새 스프레드시트로 만들기로 해서 만들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거 일단은 새 스프레드시트로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번에 얘를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번에 누군가 더 많이 했어요. 한 열 몇 명, 20 몇 명, 30 몇 명 했는데 여기서 보기 하기 해서 바로 열릴 수도 있고 바로 안 열려면 아까처럼 기존에 열 거냐 새로 만들 거냐 이제 둘 중에 한 개로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새로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연결할 것인지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이 문제가 지금 한 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로 결과값을 얻었다. 어, 네. 금번 교육 신청해 주신 분요. 시험 응시 가능하신 분 확인 후 월요일 날 명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다 문제 알려드리고 답도 설명해드리고 시험 보실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육 후의 결과가 자격증이 몇 개 안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몇 분이라도 자격증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자료는 다 탄탄하게 만들어 놔서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 100% 많이 못했다면 이번에는 100% 합격하실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잘 못 봤다. 영상 보고 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 그냥 오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 시험 보실 수 있게 합격해 드릴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예. 워낙 또 숫자도 적으시고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그리고 정리를 너무 잘 해 놨거든요 인제. 시간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교 강의도 하면서 정리를 진짜 잘 해놔 가지고 네 그날 설명 들으시고 시험 보셔도 바로 합격하실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마 맞춤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팔레트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테마 맞춤 설정이에요. 여기 들어가시면 내가 이 설문지의 특성에 따라서 이미지를 머리글을 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퀴즈이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공부하는 모드로 시험 보는 모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테마의 그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요 책이 들어간 거나 또는 연필 모양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요렇게. 고런 테마를 정해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 또는 캔바로 만든 나만의 로고가 들어간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도 여기에서 조금 더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뚱뚱하죠? 요렇게. 글씨체도 질문도 이렇게 다른 글씨체로 텍스트도 조화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색상도 겨울이니까 나는 요런 색으로 해 보고 싶어. 또는 초록색으로 해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떤 색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배경 색상도 바뀌어져요. 이렇게 그린으로. 노랑으로 하면 노란색 배경으로. 요색으로 하면 또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저는 워낙 노란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테마는 이렇게 네, 설정을 합니다. 테마. 그리고 이제 질문 추가하기, 설문지 가져오기, 제목 설명 추가하기 요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질문을 추가하려면 질문 추가는 여기에 있어요. 버튼이. 자, 마지막 여기 공간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를 여기 상태에서 놓고 질문 추가하면 여기 질문이 여기 가운데로 삽입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삭제를 하셔도 되지만 이 마우스를 가운데 잡고 밑으로 내리셔도 돼요.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고 다음 질문을 이제 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해 가지고 다음 질문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넣고 한꺼번에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다 옵션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한 개 한 개 넣지 마시고 한꺼번에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고 정답이 밑에 2 번은 3 번이 정답이잖아요. 3 번이 정답이면 답안으로 가서 3 번에 체크를 해 주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고 답안으로 가서 '내가 여기는 배점을 더 높이 하고 싶다.' 그러면 배점을 여기서 더 조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더 넣고 싶다.' 하시면 계속 옵션 추가를 하셔서 더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나는 질문이 답이 한 개가 아니라 체크박스로 바꾸면 답을 여러 개로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답이 요렇게 여러 개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박스로 바꿔 주시면 돼요. 단답형은 이제 이름 같은 경우 자 여기다가 질문 추가를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쓰게 하면 교수님들이 나중에 보기가 편하니까 이름을 쓰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름이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점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점수를 0 점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복사를 해서 이름뿐만 아니라 학번도 이렇게 그러니까 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번도 반드시 쓰게 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단답형으로 해 주시고 또 맨 마지막 질문에는 이번 이제 주관식으로 장문형으로 해서 "이번 퀴즈나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는 "제한 사항에 자유롭게 써 주세요." 이렇게 써 주라고 인제 장문형으로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점수가 되면 안 되니까 얘도 0점 처리해 주시고 얘는 자유롭게 써 주는 거니까
필수라기보다는 네, 필수가 아닌 걸로 해 주시면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쓰는 친구는 써 주고 안 쓰는 친구는 안 쓰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뭔가 써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 추가를 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자 드롭다운은 아까도 뭐 구글 문서에서 했었죠. 저녁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 저녁 식사 메뉴를 골라 주세요. 간식 메뉴를 골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가 햄버거 또는 스시 또는 도시락 또는 불고기, 스테이크, 샐러드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또 뭐 추천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퀴즈는 아니죠. 얘는 퀴즈 버전에서 하면 안 되고 요런 것들은 답이 없으니까 답안을 요런 것들은 0점 퀴즈가 아니기 때문에 설문지 때 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해 주면 이제 미리 보기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전 이게 한 번만 하게끔 돼 있어서 안 되는군요. 잠깐만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설정에 가서 지금 한 번만 1 회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1회 제한을 풀어 놓고 그다음에 다른 응답을 자동 저장을 사용 중지해 놓으면 자동 저장을 해 놓으면 내가 응답한 것이 결과값이 계속 남아서 그걸 띄고 건너뛰고 문제를 풀어야게끔 나와요. 이해 오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자동 저장 사용 중지하면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설정을 바꿔 놓은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응답을 하게끔 하고 일단 응답을 했던 것도 다시금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 할 거니까 샐러드 먹을 거고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학생들이 댓글을 달 수가 있겠죠. 또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눈썹이 아까 정답이었고 물기가 마르지 않게 하면 안 되죠. 물기가 말라야죠. 이런 식으로 하고 제출 버튼 눌러서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 맞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메뉴에서는 드롭다운은 그렇게 보여요. 쭉 메뉴를 드롭다운해서 보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 다른 응답 보기 이렇게 하시면 드롭다운은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게 드롭다운이에요. 이렇게. 그 방탈출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해 보면 좋은데 기초 과정에서는 그걸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그거 하다 끝나니까 방탈출 게임은 재밌긴 한데 교수님들이 내가 교수님들 스스로 방탈출을 못 하겠다고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방탈출 게임은 다음에 레벨 2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설문지 가져오기 기능은 이미 만들어 놓은 설문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섹션 추가도 가능하죠. 그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난 이름과 학번에서 섹션을 나누고 싶어. 여기는 여기서 또 섹션을 나눠서
여기는 개인정보야. 자, 개인정보 섹션이죠. 자, 이 위생관리 퀴즈고, 이게 제목이겠죠? 이렇게 해서 섹션을 만들어 놓으면 차례차례 변경된 게 보이거든요. 그 설명은 또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1주차 퀴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도 넣고, 또 여기다가 뭐 이미지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이미지, 그래서 뭐 메이크업샵, 메이크업에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삽입을 하면 조금 더, 예, 이렇게 요 다음 섹션 넘어갈 때 이렇게 좀 보이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긴 개인정보, 네, 이름과 학번을 써주세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퀴즈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자유롭게 쓰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쓰는 거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기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내가 다른 설문지에 만들어 놓은 질문을 여기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오기, 질문 가져오기를 해서 이렇게 어제 만들어 놨던 퀴즈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요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 선택하면 이름이 올 수 있겠지만 이름 필요 없으니까 두 개만 질문을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두 개가 가져왔죠. 사과와 의자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가져왔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기 기능을 했다. 4번 눌러주세요. 되게 쉽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질문을 가져와서 쓰면 되게 편리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고, 네, 이거 하면서 설명했었죠. 여기 의자, 이미지를 이렇게 체열, png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고. 근데 순서가 뭐가 약간 퀴즈로 올라가지 않고 이거 뭐가 조금 이상해졌네요. 잠시만요. 뒤로 가기. 여기에서 퀴즈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까 뒤에서 퀴즈를 넣어가지고, 네, 나상이고, 이제 퀴즈 끝나고 나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간식을 사주시려면 여기다가 설문지에다 이렇게 메뉴를 골라달라고 해도 되겠네요. 간식 메뉴 골라줘. 워낙 요즘 학생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교수님들이 공부도 시켜줘, 간식도 사줘. 정말 그죠? 달래서 공부시키느라고 힘드세요. 이렇게 퀴즈를 삽입할 수 있다. 설문지 가져오기, 섹션 추가하기, 이미지 동영상. 동영상도 추가할 수 있어요. 동영상도 실내 환경, 위생에 관련된, 실내 환경 위생에 관련된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영상 추가하기를 눌러주시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주세요. 관련된 영상을 넣어서 학생들에게 보고 음, 여기에다가 설명을 넣고 이 질문을 이 뒤에다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죠?
여기는 실내 환경 위생에 관한 영상 보고 문제를 풀게끔 영상을 시청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영상 보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단답형, 장문형, 객관식, 체크박스, 멀티플 초이스까지 고 드랍 다운도 했죠. 거주 지역이라든지 현장 실습 지역이나 선택, 음식 메뉴 선택할 때 이렇게 답이 길 경우 숫자로 구분해서 답을 선택하도록 하셔도 돼요.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에 그 질문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퀴즈니까 여기 이제 밑에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써주세요라고도 하고 뭔가 이제 과제를 또 더 내고 싶을 때 이건 다른 퀴즈로 할게요. 새로 만들기를 할게요. 새 양식 시작해서 파일 업로드 과제.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설문지에서도. 보통은 이제 안 하긴 하는데 여기 지금 제목 없는 질문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 응답자가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파일 업로드는 사과에 사진을 올려주세요. 아니면 디자인 사진, 디자인한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설문지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달라고 과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구글 설문지에는 이 최대 파일 수 제한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많이는 못 올리고 1개, 5개, 10개. 그리고 최대 파일 크기도 이 드라이브 용량을 아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네, 이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1GB 그러니까 뭐 5개 정도 되면은 1GB 안 넘게. 사진 너무 선명하면 10GB. 이게 너무 용량이 이렇게 봐요. 응답이 수신되면서 전체 크기 한도 1GB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 설문지에서는 더 이상 응답을 수신하지 않습니다. 구글 폴더 보기 이런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하실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좀 최대 파일이 1GB. 설문지에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 파일 용량은 1기가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너무 많은 것은 여기서 파일 업로드에서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특정 파일 형식만 허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나 이미지만 나는 올리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셔서 이제 과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 PDF 이런 거 못 올리는데 이미지가 PDF일 수도 있으니 이미지, PDF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특정 형태의 파일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를 낼 수가 있다.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다. 인증상을 업로드하거나 또 AI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그림 디자인 등을 올려라 할 때는 이렇게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선형 배율이라든지 객관식 그리드라든지 체크박스라든지 요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약속 일정 잡기 이런 것들도 하실 수는 있어요. 요런 것들 뭐 선형 배율은 5점 척도 만족도 조사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질문 추가하기 하고 다음 이미지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객관식 그리드로 변했는데 요거를 선형 배열로 하면 글값이 매우 별로다. 여기는 매우 좋다. 그러면 중간은 보통 음, 매우 별로이다는 안 좋은 거, 매우 좋다는 5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좋다. 이렇게 클릭할 수 있고 이미지도 어, 최근이나 이렇게 해서 제출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에서 업로드 하셔도 되고. 그래서 파일 업로드나 만족도 체크는 이렇게 선형 배열로 하시면 됩니다. 객관식 그리드나 체크박스 그리드는 레벨 2 과정 때 할게요. 이거는 레벨 1 과정 때는 조금 그게 복잡하진 않는데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자 구글 폼즈 기초는 기본 툴 방법 익히는 거, 테마 맞춤 설정하는 거, 여러 유형의 질문 추가하는 거, 드랍다운 질문 추가하는 거, 드롭다운, 파일 업로드, 선형 배울 이런 식으로 네, 진행해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도구들 설명드리고 시험 접수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 특히 홍성준 교수님은 트레이너 도전하실 거니까 저는 레벨 1은 다 정리를 해놨는데 트레이너 시험은 준비를 안 해놔서 뭐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도 꼭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영상은 네, 다운로드 한 다음에 네, 공유해 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